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좀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지난 15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08년에 갑상선 종양을 발견을 했어요. 그 당시에 여느 때처럼 집안에서 부모님이 막 싸우고 시끄러워가지고 저도 같이 막 거기에 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다가 문득 아빠가 목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엄마인지 아빠인지. 목이 이렇게 뭐가 남자들 목젖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몰랐어요. 저는 제 몸에나 제 정신에 관심이 없게 컸고 그냥 항상 주변 자극에 의해 고통받으면서 컸어요. 저는 되게 오감이 예민한 사람인 것 같거든요. 청각이나 시각이나 뭐 촉각이나 이런 걸 엄청 예민하고 그런 거에 고통을 잘 느끼는데 자라오면서 항상 뭔가 시끄럽고 뭔가 되게 집이 지저분하고 음, 불편한 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항상 과부하였기 때문에 제 몸이 어떤지 제 정신이 어떤지 이런 거를 이렇게 잘 돌보고 느끼지 않고 그냥 모든 거를 자포자기한 채 살았던 것 같아요. 10대 내내 항상 죽고 싶었고 왜냐면 제가 너무 힘든데 그리고 모든 게 다 너무 힘든데 이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인생이 너무 어려웠어요. 어, 그리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른들은 항상 힘들어하고 어, 좀 어른다운 어른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2008년에 처음 갑상선 종양을 발견하고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조직 검사도 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종양이었어요. 처음에는 종양이었는데 저는 그걸 알게 됐을 때도 어, 그렇구나 이랬어요. 왜냐면 항상 10대 내내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사는 게 내가 종양이 있다? 이런 게 저에게는 뭐 놀라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이제 죽고 싶잖아요. 근데 종양이 생긴 게 큰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관성적으로 살다가 음, 이제 엄마가 광신도이신데 천주교 광신도인데 천주교 광신도라는 표현이 이상한데 좀 광신도였어요. 뭔가 엄마한테는 종교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수술을 하지 말자는 입장이었어요. 네, 왜인지 모르겠어요. 어. 그러니까 엄마는 성형 수술은 적극적으로 시키려고 하는데 뭔가 건강을 위한 그러니까 종양을 제거하거나 하는 거는 건강을 위한 거고 성형수술은 미용을 위한 건데 저희 엄마는 성형수술은 강력하게 시키려고 하는 입장이었고 건강을 위한 수술은 안 시키려고 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칼을 대는 게 싫었으면 성형수술도 시키고 싶지 않아야 되는데 성형수술은 적극적으로 시키려고 하는데 종양을 떼어내는 거를 싫어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이제 판단력이랄까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종양 제거를 하지 말고 좀 기다리자고 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 상태에서 엄마는 이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게 자연적으로 없어지기를 막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선 이제 그게 암이 됐어요. 심지어는 암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암이 됐는데 전이까지 된 거예요. 이쪽으로 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가입한 보험에서 현재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갑상선암은 현재는 되게 경미한 뭐 그런 뭐 되게 어떤 제가 그 위중하지 않은 암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암인데다가 전이까지 됐으니까 이게 되게 위중한 암으로 어떻게 뭐가 코드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그냥 갑상선 종양일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것이고 갑상선 암일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받게 된 거죠. 예, 전 그거에 대해서도 아무 생각이 없었고 일단 수술은 받았어요. 절개를 해서 이제 다 떼어내고 긁어내는 수술을 받았고 수술을 받을 때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항상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앞서선 암이다, 뭐 전이가 됐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병실에서 엄마가 옆에 있는 환자랑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원래는 종양이었는데 암이 됐고 전이가 돼서 돈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돼서 잘 됐다는 식으로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자식이 암이 걸린 거는 슬퍼해야 되는 일 아닌가? 그런데 암이 걸렸는데 그거를 심지어 내가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옆에 있는 환자한테 자랑을 한다는 게 좀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무리 제가 이제 10대 내내 너무 스트레스 과부하로 인해 항상 자살하고 싶고 너무 끔찍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냈다 한들 엄마가 직접적으로 그런 말 하는 걸 들으니까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신선한 충격이었고 너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응? 저게 뭐지? 뭐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엄마한테 그걸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뭐 화를 내고 삐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니랑 아빠는 병문안을 오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받은 그 보험금으로 언니는 이제 치아 교정을 받고 아빠는 그걸 갖다가 자기 빚을 갚고 엄마는 그걸로 자기 사업 자금을 댔어요. 그래서 이제 제 그때 무의식에 뭔가 되게 강하게 바뀌었던 게 내가 아프면 그게 누군가한테 이득이 되고 내 가족들은 그걸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구나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제 삶에서 이 돈이라는 거를 강하게 거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서사를 다 말해야 제 행동 패턴을 지금 설명할 수 있어서.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대학을 가서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수술도 받고 하면서 2011년부터 이제 갑상선 약을 먹게 됐는데 지금이 2026년이니까 15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 15년의 기간 동안 제가 이 갑상선 약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갑상선이 없잖아요. 다 절제를 했으니까. 그럼 갑상선 약을 열심히 먹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갑상선 호르몬이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갑상선 약을 먹어야 돼요.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약을 안 먹어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 하는 행동을 왜 안 할까요? 이 심리의 기전에는 아직도 저는 죽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사라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로 인해 누군가가 이득을 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 이득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 경제적인 가치가 되는 경험을 통해 제가 엄청난 트라우마를 입었었잖아요. 그 이후에 아마 저에게 두 가지 큰 심리가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내가 병들므로써 누군가에게 가치가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 누구에게 쓸모 있고 싶어지지 않다. 두 번째는 돈을 벌고 싶지 않다. 이 두 가지가 되게 강하게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제 행동이 되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상식적으로는. 왜냐면 제가 돈을 안 벌려고 하고 계속 돈을 안 벌려고 하고 누가 돈을 준다고 해도 그걸 기뻐하지 않고 돈을 벌지 않으려고 하고 건강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패턴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글을 적으면서 첫 번째 쓸모 있어지지 않으려 한다. 그게 이제 여기에는 좀 흔들립니다. 건강해지지 않으려고 한다도 있어요. 건강해지지 않으려 한다. 물론 제가 병이 들므로써 경제적인 가치가 됐기 때문에 건강해지려고 한다 쪽으로 힘을 쏟아야 논리적으로 맞는데
건강해져도 쓸모 있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건강해지지 않으려 한다. 근데 또 병에 걸리는 건 안 돼. 왜냐면 병에 걸리면 또 쓸모 있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베스트는 뭐냐면 건강해지지 않으면서 병에도 걸리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병에 걸리면 돈이 나오고 또 심지어 제가 죽으면 또 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죽기 전에 이 종신보험 같은 거를 다 해지하고 죽고 싶어요. 저의 죽음으로 누가 이득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죽고 싶지만 또 죽지도 않아야 한다. 왜냐면 죽으면 현재 상태에서는 엄마 아빠가 제 종신보험을 통해 이득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의 심리 패턴 첫 번째, 쓸모 있어지지 않으려 한다. 두 번째, 돈을 벌지 않으려 한다. 근데 이제 이게 제 유년기를 통해 제가 가장 뿌리 깊게 잡은 저의 패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면 건강해지지 않으려 한다겠네요. 하지만 병에도 걸리지 않아야 되고 죽지도 않아야 돼요. 왜냐면 죽으면 종신보험을 통해 돈이 나오고,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꼭 해지를 하고 싶어요. 종신보험 같은 거는 싹 다 해지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죽지도 않아야지만 병에도 걸리지 않아야지만, 왜냐면 병에 걸림인 건 돈은 나오겠지만 또 저한테 너무 번거로운 일인 게, 제가 가족들이랑 거의 절연을 하고 살기 때문에 제가 병에 걸려도 저를 수발해줄 사람이 없어서 병에 걸리면 저는 너무 죽고 싶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너무 힘들 테니까 병에 걸리는 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병에도 걸리지 않아야 한다. 왜?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를 통해 나오는 돈이 가족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결국 첫 번째는 그러니까 쓸모 있어지지 않아야 한다인데, 그로 인하여 건강해지지 않아야 한다. 왜냐면 건강해지면 쓸모 있어지잖아요, 보통. 그래서 건강해지지 않되 병에도 걸리면 안 되고 죽지도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보통 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도 건강하지 않되 병에도 걸리면 안 되고 죽지도 않아야 돼. 왜냐면 현재 기준으로 죽으면 종신보험으로 인해 돈이 나오고, 병에 걸리면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지만 또 보험금이 나옴으로써 그것이 누군가에게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건강해지면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쓸모 있어지면 안 돼. 두 번째, 돈을 벌고 싶지 않아. 왜냐면 나에게는 돈이라는 게 뭐예요? 나에게 생명의 위협을 통해,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가장 큰 돈이라는 거에 저에게 들어온 경험이 저의 생명의 위협을 통해서였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은 거예요. 돈은 나에게 위협이 된다. 이렇게 자리 잡은 거예요. 돈은 나에게 위협이 된다. 인간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인간관계는 나에게 위협이 된다. 이렇게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너무 안 받고 안 벌려고 하는 너무 강한 관성이 생겨가지고 그러다 보니 안 쓰고 안 벌려고 해요. 왜냐면 쓰면 또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벌고 싶지 않아. 왜냐면 돈은 나에게는 너무 큰 위협이었거든. 그래서 나는 돈을 안 벌고 싶어. 그러다 보니 안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을 안 쓰고 안 벌려고 하는 엄청 강한 관성이 있어서 뭔가 돈을 좀 버는 행위에 들어가도 그만두거나 잘리거나 이렇게 되고 그만하고 싶어요, 계속. 예. 돈이 들어올 때 마음이 불편해요. 예. 제가 한동안 이제 그 장학금 같은 거를 좀 받았거든요. 어떤 뭘 통해서. 근데도 그 돈이 들어오는 걸 볼 때 이 돈을 써야 되니까 돈이 들어와야 되긴 하는데 기쁘지는 않아요. 그 돈을 바라볼 때. 예. 돈이라는 숫자를 바라볼 때, 아, 이걸로 뭐 해야지? 이러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불편한 쪽인 것 같아요. 불편한 쪽. 그래서 돈을 벌지 않으려 한다, 쓰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쓸모 있어지지 않으려 한다, 건강해지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2011년부터 제가
갑상선 약을 먹었는데 제가 갑상선 약을 너무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갑상선 약을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저에게는 건강해지려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도 아니야. 여기 자꾸 이쪽이 아파서. 근데 걱정이에요. 저 병이 여기서 또 걸리면은 저 진짜 못 살 것 같거든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병이 또 걸리면 진짜. 근데 이제 그 갑상선 약을 먹으면 이제 통에 넣어서 먹는데 제가 건강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건강하면 열심히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건강하면 쓸모있는 존재가 돼요. 네. 너무 그게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서. 그래서 2011년부터 너무 최선을 다해서 무의식적으로 저는 갑상선 약을 안 먹어요. 네, 안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제가 처음에는 그 신지록신을 50 먹었나?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요. 얼마나 먹었는지 그 수치를. 그러다가 125까지도 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안 먹으니까 피검사를 할 때마다 수치가 낮게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되게 용량을 올려서 먹어요. 근데 그마저도 잘 안 먹으니까 저는 저한테 맞는 그 수치를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몰라요. 전 저한테 맞는 약이 뭔지. 15년이 지났는데도. 왜냐면 제대로 안 먹으니까. 그런 식으로 약을 안 먹고 한 2023년 쯤부터 제가 이제 왜냐면 약을 제대로 안 먹다 보니까 그리고 전 아직도 병원을 정착을 못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이제 대학병원 비슷한 멀리 있는 병원을 다니다가 도저히 거기까지 못 다니겠어서 동네 병원을 옮겼는데 또 동네 병원은 2달치밖에 처방을 안 해주는데 제가 2달에 한 번씩 병원을 절대 못 가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원격진료 병원 막 이용했다가 지금은 또 동네 근처 병원을 하는데 여기는 최대 6달까지밖에 처방을 안 해줘요. 대학병원은 한 1년까지 처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병원 정착을 못했어요. 15년이 지났는데도. 그리고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도 정확히 수치를 내가 뭘 먹어야 되는지 몰라요. 너무 맘대로 먹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일상 기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아예 그냥 몇 달 동안은 시체처럼 누워있고, 왜냐면 호르몬이 안정화가 안 되니까. 아예 기능이 아예 안 되고, 겨울에. 근데 그거를 제가 무의식적으로 바랬던 거예요. 쓸모 없어지기를. 내가 이렇게 계속 누워서 잠만 자야 아무한테도 쓸모가 안 되니까 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데 좋은 거예요. 싫은 건 왜냐?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고통스러워서 싫은데 내가 막 씩씩하고 내가 밝고 내가 막 건강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텐데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시체로 살았어요. 적극적으로 시체로 살고 그러다가 2023년인가 정확히 제가 기억 안 나는데 그쯤부터 이제 제가 약을 좀 먹기 시작해요. 네. 약을 좀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2024년부터는 제 기억으로는 약을 매일 먹었던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제 기억이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확실한 거는 2025년 같은 경우는 약을 매일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피검사를 하니까 원래 제가 그래서 지금 거의 15년은 거의 100을 먹었거든요. 수치를. 근데 제 과거 기억으로는 그때 대학병 의사가 저한테 이 100이라는 수치가 되게 높은 수치라고 했어요. 되게 성인 남성이 먹는 용량이다. 넌 용량을 줄여야 된다.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용량을 줄일 수가 없었죠. 약을 안 먹으니까 도저히. 근데 제가 100을 처음으로 꾸준히 챙겨 먹은 게 작년 재작년이니까 그때 피검사를 했을 때 작년 초에 피검사를 했을 때 수치가 좀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75로 줄여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와 드디어 조금씩 이 약을 줄여갈 수 있겠구나. 너무 기뻐서 1년 동안 또 매일 챙겨 먹었는데 이번에 피검사를 하니까 수치가 또 너무 낮게 나온 거예요. 그 저는 용량 알 수 없어요. 100을 먹으면 너무 높다? 75를 먹으면 너무 낮다? 그러면 그냥 그 중간을 먹어야겠죠. 88이라던가 이렇게.
네. 그래서 아직도 저는 저에게 맞는 수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피 검사를 통해 이런 결과를 받고 뭘 결심을 했냐면,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요즘 막 10시간, 11시간씩 자고 너무너무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왜냐면 호르몬이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뭘 결심했냐면, 이제 저의 이 무의식적인 패턴, 첫 번째, 절대 나는 쓸모 있어지지 않겠다. 이게 이제 너무 지겨워요. 왜냐면 이제 건강해지고 싶어요. 건강해지고 싶지 않다. 이게 패턴인데. 두 번째, 돈 벌고 싶지 않다. 이게 너무너무 강한 패턴이라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미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10대 때 그런 경험을 해봐요. 진짜 무의식에 강하게 새겨질걸? 와, 돈은 너무 위험한 거야? 건강해지면 안 돼? 근데 병에 걸려서도 안 돼. 이런 메시지가 안에 너무 강하게. 왜냐면 제가 쓸모 있어지고 제가 돈 벌었을 때 가장 이득 보는 거는 저이기도 하지만 저희 가족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건강해지고 싶지 않으면서 또 병에 걸리면 안 되지만 돈을 안 벌고 싶은 이런 강한 관성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1월 달에 낮밤이 완전히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아침 7시, 8시쯤 자고 저녁 8시쯤 일어나는 그런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기를 쓰고 바꿔서 2월 초부터 아침에 자서 저녁에 자서 아침에 일어나는 생활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저의 힘을 벗어나는 피로함이 저를 짓눌러서 10시간, 11시간씩 제가 취침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호르몬 수치 검사를 해보니 호르몬이 낮게 나와서 다시 100으로 올렸고, 그래서 결심을 한 거예요. 아, 모든 것의 근본에는 이 갑상선약이 있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들 소용이 없구나. 갑상선약을 안 먹고 대충 먹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뭘 결심했냐면, 찾아보니까 갑상선약 흡수율을 높이려면 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먹는 게 좋대요. 근데 저 이것도 다 쌩까고 먹었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먹는다. 두 번째, 공복 시간 1시간. 공복 시간 1시간. 그리고 뭐 카페인이나 기타 등등도 섭취하면 안 되고, 뭐 다른 영양제나 기타 등등도 그 갑상선 약은 외로워야 된대요. 그래서 뭐 카페인이든 아니면 뭐 다른 영양제가 그 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는 4시간 동안 먹으면 안 된대요. 4시간 동안. 전 그런 것도 몰랐어요. 전 그냥 제가 제대로 살지 못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너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제가 그냥 비실비실 엉망으로 살기를 바랬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을 연맥이고 싶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관심이 없었습니다. 건강해지는 거에. 근데 제가 건강해지려는 노력을 조금 해봤을 때 이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건강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 기본에는 약을 제대로 먹는 게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먹는다. 두 번째, 공복 시간 1시간을 지킨다. 이거를 제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지켜보려고요. 앞으로 6개월간. 강박적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선 선생님한테 이제 88로 낮추던지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고도 엄청 성실하게 먹은 다음에 피검사를 해서 그러면 그때는 알 수 있겠죠. 나에게 맞는 게 뭔지. 자, 그래서 이제 저에게 있었던 아주 강한 심리 패턴, 쓸모 있어지지 않겠다. 돈을 벌고 싶지 않다. 근데 이게 같은 거긴 하네요, 결국. 왜냐면 돈을 벌면 또 쓸모 있어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쓸모 있어지고 싶지 않다. 나로 인해 그 누구도 이득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가족이. 네. 그거를 이제 좀 깨고 싶어요. 건강해지고 싶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 엄마랑 언니가, 제가 영어를 잘하는 편이거든요. 네. 엄마랑 언니가 저의 그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편지를 쓰고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내가 죽어도. 내가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안 도와주고 싶습니다. 절대로요. 저는 그냥 약을 잘 먹는 거에만 신경 쓰고 싶습니다. 근데 지난 1, 2년 동안은 제가 약을 매일 먹는 거에만 집중해서 일단 매일은 먹지만 아무 때나 먹고 공복 1시간 안 지켰어요. 그냥 일단 약을 먹는 거야. 일단 왜냐면 약을 너무 안 먹었으니까 일단 약을 먹고 그다음에 배고프니까 막 뭘 먹고 공복 1시간 완전히 신경 안 쓰고 그냥 약 먹고 밥 먹고 약 먹고 뭐 두유 먹고 막 아무렇게나 먹었어요. 왜냐면 저는 10년 이상을 약을 안 먹었기 때문에 일단은 약을 먹어야 된다에 집중을 했고 공복도 안 지키고 같은 시간에 먹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 흡수율이 떨어져서 어떤 약이 나에게 맞는 수치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약을 같은 시간에 먹고 공복 시간 1시간을 지켜서 약 흡수율을 최대로 높여가지고 저에게 맞는 약 수치를 알아내고자 합니다.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에게는 쓸모 있어지지 않겠다라는 너무너무 강한 무의식적인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건강해질 수도 없었고 돈을 벌지도 않았는데 왜 저도 하려면 하겠죠. 저도 대학원 공부까지 했고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벌려면 벌 수 있고 건강해지려면 할 수 있죠. 왜냐면 세상에 너무 지식이 많고 그걸 습득해서 나에게 적용만 하면 되는 건데 당연히 제가 노력하면 건강해질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차라리 제가 비실비실하고 제가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해서 힘들어도 가족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제 기능을 못해야 엄마 아빠가 어딜 가서 제 자랑을 못하고 제 얘기가 나오면 수치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것보다 이 고통을 통해 엄마 아빠를 고통 주는 게 훨씬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제가 약을 좀 열심히 먹어보고 하면서 제 삶에서 목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나답게 살고 싶다. 재밌게 살고 싶다. 이런 목표가 생겼습니다. 네. 나답게 살고 싶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서. 재밌게 살고 싶다. 재밌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답게 사는 게 뭔지 알아야 재밌게 살죠. 왜냐면 누군가에게는 스키 타는 게 재밌지만 누군가에게는 수영이 재밌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일식이 맛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양식이 맛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재밌게 살죠. 근데 저는 저를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냥 10대 때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거를 잊기 위해 정말 많은 포르노를 봤거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어떤 퀴어 콘텐츠? 그게 퀴어 콘텐츠가 엄청 자극적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BL이나 이제 이런 거 있죠. 이런 퀴어 콘텐츠나 포르노를 정말 많이 봤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이제 제가 오감이 예민하다 했잖아요. 근데 오감이 예민한데 막 항상 집이 시끄럽고 더럽고 하니까 항상 저희 집은 쓰레기장이었고 항상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가 높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항상 이제 왕따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모든 스트레스를 상쇄할 만큼의 자극이 필요해서 포르노랑 BL을 엄청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재미있는 게 뭔 줄 알겠어요? 그냥 항상 강한 자극을 통해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높은 스트레스가 있었기 때문에 강한 공포 영화, BL, 포르노 이런 걸로 저에게 그보다 더 큰 자극을 줌으로써 스트레스를 잊게 만드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제 취향이랄 게 없었어요. 사실 저는 그게 취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강한 자극인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지금도 혼자 있으면 되게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막 두렵고 그래요. 왜냐면 이 불안, 공포, 두려움이
저의 어렸을 때의 핵심 감정이거든요. 저에게 이제 각인된 핵심 감정. 예. 그래서 혼자 있으면 항상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계속 올라와요. 계속! 실체 없고 근거 없는 불안, 공포, 두려움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마치 관성인 거예요. 관성. 감정도 관성이거든요. 습관이고, 그리고 어렸을 때 강하게 각인된 걸 계속 느끼게 돼요. 계속. 그래서 이제 그 불안, 공포, 두려움을 잊고자 자극적인 거를 계속 봐요. 그건 취향이 아니거든요. 그건 취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취향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나답게 재밌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건강해야 돼요. 예. 근데 그동안은 제가 최선을 다해 건강을 파업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이제는 제 취향을 찾아서 재밌게 살고 싶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건강해지고 싶어요. 그러려면 1번 매일 같은 시간에 약을 먹고 공복 1시간을 지킨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수면 사이클도 나아질 것이고, 지금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10시간, 11시간씩 자버리기 때문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잘 먹어야 돼요. 약을 잘 먹으면 아마 잠을 좀 더 잘 잘 거예요. 예. 수면. 그렇게 약을 잘 먹고 수면 사이클이 잡히면 아마 운동도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뭐 병든 상태에서 운동이 안 하고 싶겠죠. 그래서 그거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1년은 물론 나답게 재밌게 살고 싶은데요. 그게 가장 1번의 목표지만은 그 1번의 목표를 위해서 세부 목표 1번은 약을 잘 먹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잘 먹기. 그로 인해 잠을 더 잘 자기. 지금은 잠에 드는 것도 힘들고 엄청 많이 깨요. 일단 잠을 한 번 자면은 여러 번 깹니다. 예, 잠을 잘 자기. 근데 잠을 못 잔 거는 중학교 때부터 쭉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그게 20년이 넘었어요. 수면 장애가. 예. 그리고 세 번째, 적절한 운동을 하기. 제가 운동을 너무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의 가장 최우선의 목표는 나답게 재밌게 살고 싶다거든요. 근데 그거는 장기적인 금년의 목표면 이걸 위해 금년에 해야 하는 3가지 세부 목표는 첫 번째, 약을 잘 먹기. 두 번째, 잠을 그럼으로써 좀 더 잘 자기. 세 번째, 적절한 운동을 하기. 그래서 약을 잘 먹고 잠 잘 자고 운동을 적절히 하면은 아마도 다른 것에서도 기능이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올라오는 이 불안, 공포, 두려움을 잘 다스리면서 책을 요즘 읽고 있잖아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죠. 저는 항상 이제 집에 있을 때 주변이 조용하면은 강한 자극으로 나를 자극시키려고 했어요. 강한 자극을 통해.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유튜브 뭐 쇼츠 이런 게 되겠죠. 그런 강한 것들을 통해 나의 주의를 분산시켜야 나의 이 불안, 공포, 두려움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조금씩 이제 그냥 차분하게 이제 몰입을 하고 싶어요. 그게 덜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강한 자극들이 엄청 필요하거든요. 엄청 필요해요. 강한 자극은요. 근데 이제는 그냥 조용히 몰입을 하고 싶은데요. 이 조용히 몰입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왜냐면 내 안에서 불안공포 두려움이 계속 올라오는데 조용히 몰입하기가 힘들어. 안절부절 못하는데 어떻게 몰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몰입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건강해야 돼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조용히 몰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그동안 조용히 몰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몰입을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나답게 재밌게 살면서 조용히 몰입하면서 평온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제 약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고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기반에는 약을 잘 먹어야 돼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해봤고요. 그렇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약을 잘 먹어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매일 책 읽고
리뷰하고 뭐 산책하고 약 먹고 그럼으로써 조금씩 나아지는 저의 모습을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기록을 할 거예요. 네. 지금은 사실 집안도 쓰레기장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본 그 집이 항상 쓰레기장이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런 게 저의 패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집을 치울 힘이 없어요. 정신적인 힘도 육체적인 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조금씩 약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고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건강해져서 저는 좀 집안 청소를 하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요. 엄두가 안 나서 도저히 못 하겠는데 조금씩 집안 청소도 하고 뭔가 근본적으로 건강해지는 저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의 모습을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공기 좋고 사람들이 건강한 나라에서 살고 싶긴 해요. 근데 그 과거에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 제가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낮밤이 바뀌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막 새벽 4시면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건강한 나라에 가서 살아봤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근본적으로 저를 좀 건강하게 만들고 싶고 좀 공기 좋고 사람들이 건강한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요. 진짜 뉴질랜드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운동하고 근데 이제 그게 보여주기식 헬스 막 이런 막 오운완 찍고 막 나 이렇게 근육 키웠어요 자랑하고 막 뱃살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다 스포츠를 해요. 네. 지금 이렇게 막 러닝 붐 이래서 막 러닝 크루 가입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사람들이 밖에서 뛰고 있고 항상 뭔가 카이트 서핑하고 있고 서핑하고 있고 다 그냥 다 스포츠를 해요. 그리고 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다 건강해요. 전반적으로가 다 사람들이. 근데 솔직히 서울 사람들은 그럴 수가 거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장 때문에 일찍 일어나긴 하지만 새벽 4시에 5시에 일어나는 게 일반적인 문화도 아니고 여기는 뭔가 미라클 모닝 같은 억지스러운 문화고 근데 거기는 그냥 사람들이 다 새벽에 일어나요. 네. 그리고 가족 중심적이고 유흥을 추구하지 않고 국가적으로가 다 스포츠를 해요. 근데 그게 인스타그램에 보여주기 위한 스포츠가 아니라 그냥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건강해져서 건강한 곳에서 살고 싶어요. 저도. 네. 근데 그게 뉴질랜드일 필요는 없는데 그냥 건강해져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져서 건강한 사람들이랑 건강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사실은 저는 매일 미세먼지 확인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피곤하고. 그냥 공기가 좋은 곳에서 살고 싶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곳에서 살고 싶어요. 사실. 여기는 진짜 쫓기듯이 살잖아요. 네. 쫓기듯이 살고 뭐 불안해가지고 뭘 이렇게 진득히 못하겠어요. 근데 거기서는 그냥 1년 살았을 뿐인데도 마음이 엄청나게 외롭지만은 묘하게 편해가지고 뭔가를 제가 엄청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살 때 되게 많이 배웠어요. 수영도 배우고 이제 밥 먹을 시간이다. 공복 1시간 됐네요. 수영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발레도 배우고 권투도 배우고 스쿼시도 배우고 되게 많은 걸 배웠어요. 거기 있을 때. 왜냐면 뭔가를 배운다는 게 한국에서는 되게 약간 잘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압박감이 있거든요. 어떤 걸 배우던. 근데 거기서는 그냥 마음이 묘하게 가벼워서 아무거나 막 배웠어요. 네. 솔직히 나이 먹고 피아노랑 수영을 배운다는 게 약간 자존심 상하잖아요. 왜냐면 그거 다 어렸을 때 하니까. 근데 자존심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피아노도 완전 생기초부터 배웠고 수영도 완전 생기초부터 배워서 그냥 다 생기초부터 다 배웠었어요. 거기 살 때는. 근데 극단적으로 외롭긴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걸 못 버텨서 다시 돌아왔는데
음. 제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져 가지고 외로움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씩씩하고 튼튼해져서 좀 건강한 사회에서 살고 싶어요. 건강한 사람들과 건강한 환경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